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최근에야 고구려 역사에 우리가 배웠던 고구려사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 배운 고구려사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씨 문제까지 이어졌죠. 하지만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는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여러분들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금정교과서 고구려 관련된 내용을 먼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지금 금정교과서의 고구려 역사편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고구려 역사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것은 금성출판사의 고구려 영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구려 영역에 대한 표시가 나오면서 뭐가 나옵니까? 장수왕 때의 진출 방향이 지금의 평양에서 한반도 한강 밑으로 진출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영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도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죠. 고구려는 북쪽 이렇게 말 그대로 서북의 경계는 북경 근처까지 갔다고 여러분들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금인정교과서 현실 첫 번째 금성출판사고요. 두 번째는 리베러 보겠습니다. 자, 리베러의 고구려 영역도 여러분들 보신다면 뭐가 나옵니까? 자, 또다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지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고구려의 영역이 지금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앞에 봤던 교과서와 비슷하게 갑니다. 고구려 영역은 절대로 지금의 요하까지도 가지 않죠. 하지만 역사책에는 고구려는 지금의 요하를 넘어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심 보셔야 될 것이 또다시 여러분들 평양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천재교과서 역사입니다. 중학교 역사입니다. 자, 여기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진흥왕 때 관련된 내용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런 이제 영역에 대한 표시가 있는데요. 여기도 여러분들 등장하는 것이 뭐가 나오냐? 바로 평양이 등장을 합니다. 자, 고구려 평양, 단군 조선의 평양도 다 이렇게 맞춰진 하나의 쉽게 말하면 틀을 만들어 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낸 논리인데요. 자, 그것이 지금 고구려까지 연결되는 코리를 여러분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교과서는 비상교육의 중학교 역사입니다. 자, 여기도 수와의 전쟁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또다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영역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영역 전체 보시고 너무나 부족하죠. 완전히 지금 요동까지 끌어당긴 겁니다. 그 다음 뒤에 표현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평양까지 쭉 연결돼 가지고 위에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안시성 위치도 다 거짓말이죠. 안시성, 백암성, 경보성에 저쪽으로 다 몰아놨는데요. 자, 그리고 천리장성이 저기 있다고. 천리장성은 고구려 천리장성은 저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금정교과서,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금정교과서 내용도 똑같이 조선 총독부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엔 보겠습니다. 자, 미래엔도 보면 나오는 것이 고구려 수나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자, 고구려 영역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죠? 그러면서 평양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지학사입니다. 지학사의 중학교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논리로서 장수왕 시기 평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평양으로부터 남부로 진출했다는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교학사, 다른 책도 많은데 부도는 다 챙겨가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교학사의 중학교 역사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고구려 관련 편이 나오죠. 똑같은 이제 수나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위치가 안시성 위치고 지금의 교과서 대부분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같이 쓰지 뭐 틀리게 쓰겠습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여기 또 강조되는 것이 평양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되죠. 평양에 대해서 강조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금정교과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국정 금정을 떠나서 문제는 뭐냐?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조선 총독부의 역사학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는 고구려 역사, 지금 고구려 역사에서 무엇을 바로잡아야 될지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구려 역사가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너무 모르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PT를 설명해 드리면서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정 교과서 모든 내용의 문제점 파악하셨습니까? 자, 바로 어떤 문제냐? 바로 고구려의 토업지 문제, 그 중에 핵심이 평양입니다. 평양 때문에 반도사관이 되느냐, 대륙의 고구려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르친, 광복우 가르친 고구려의 도읍지 천도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졸본이었다. 두 번째 수도가 국내성이었고, 세 번째 수도가 지금의 평양이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장안성으로 평양이 나오는데, 이 장안성은 같은 평양이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고구려는 3번의 천도를 했다고 우리 역사 기록에 그대로 어떻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망한 마지막 평양은 어디다? 바로 지금의 북한의 평양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안 가졌다면 오늘 영상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고구려 역사, KBS, MBC 역사, 역사 스페셜 모든 내용에 다뤘던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은 무엇으로 통솔이 됐느냐? 바로 장수왕의 평양은 국내성에서 이동한 지금의 평양이라고 거의 100% 통솔로 굳어져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왔습니다. 공중파도 당연히 이 내용을 따라서 EBS도 모든 방송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고구려의 평양을 이렇게 논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다루는 모든 유튜브들도 당연히 장수왕의 평양은 어디다? 지금의 평양이라고 다 설정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지금의 몇 사람 유튜버들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다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주장하는데 너무나 오바를 해가지고 이 평양이 딴 쪽으로 가는 평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튜브도 많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사료와 그 사료를 밝혀줄 수 있는 고고학 자료, 유물이 나와야만 일치성을 일단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료에도 없는데, 고고학 자료도 없는데 땅 이름이 옛날 지명이 거기다? 이거는 역사가 통용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가서 보셔야 된다는 거, 사료가 맞는지, 그 사료가 어느 시기의 사료인지, 그리고 거기에 과연 그 유물이 나왔는지 그 시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찾아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맞춰가는 것이 역사학의 방법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됐다 지금까지?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수왕 시기의 평양은 전부 다 어디에 보면요, 바로 국내성에서 이동한 지금의 평양으로 이동한 평양으로 통솔화 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르친 역사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10년 고구려 도읍지 천도에 대한 재검토라는 논문이 고조선 당군학회지에 실립니다. 바로 복기대 교수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시작합니다. 단순한 평양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고구려 전체의 도읍지 천도가 잘못됐다. 자,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고구려의 도읍은 천도는 3번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몇 번이 나옵니까? 삼국사기를 안 읽어본 사람들은 그 말을 따를 수 있는데 삼국사기를 본 사람이라면 고구려의 도읍지 천도가 3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료 원문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역사 박사들이 증명해놨는데 거기에 왜 토를 다느냐?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학 박사는 오직 우리나라 역사 사학과를 나온 사람들만이 박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커버를 했는데 최근에는 시민들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1차 사료, 중국의 사료, 일본의 사료를 다 볼 수 있는 시간대가 돼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대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무 말 없고 탈 없이 배워왔던 고구려 역사가 2010년 한 학자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 도읍지 천도를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고구려 사학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논문이 발표되느냐? 일본 문화학보에 발표되는 논문이 고구려 평양 위치 관련 기록의 검토라는 논문이 2016년 일본 문학학회 학술저널에 실립니다. 이 말은 뭐냐? 고구려의 평양이 지금의 장수왕 평양이라고 설정한 사람은 뭐다? 여러분들 제목의 부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학자들의 장수왕 천도설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장수왕의 천도 도읍지가 지금의 평양이라고 설정한 사람은 누구였다? 삼국사기 기록도 아니고 삼국유사 다른 기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논리다? 바로 일본 학자들이 만들어낸 논리.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짚어서 일본 문화학회 학술저널에 이 논문이 또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 발표자는 바로 복귀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고구려 황성 시대에 대한 실론이라는 논문이 또 발표가 됩니다. 실론이라는 것은 어때요?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못하지만 더 가능성을 검토하는 논문을 실론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발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3개의 논문이 우리나라에 일본에 발표되면서 그동안 고구려 연구를 한 모든 고구려 역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읍지 이동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럼 뭐 여쭤보면요. 정확한 고구려 도읍지의 이동과 더불어 역사가 기술되어야 되는데 그 도읍지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뭘 했다? 고구려 역사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사료에 있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고구려 내용을 기술해왔다 이겁니다. 자, 이 3개의 논문이 기초적인 논문이 발표되면서 고구려의 전체 역사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한 우리나라 사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 화면 보시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고구려의 도읍지 천도 과정은 동민왕 때, 유리왕 때, 산산왕 때, 동천왕 때, 고국원왕 때, 또한 고국원왕 때 또 어떻습니까? 또 바뀝니다. 그리고 장수왕 때, 마지막 평운왕 때 어떻습니까? 25다 평운왕 때 평양 장안성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삼국사기의 기록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고구려는 몇 번요? 8번의 천도 과정을, 도읍지 천도 과정을 겪었는데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는 뭐다? 이것을 3번으로 줄여 나놓고 어떻게 했다? 동천왕 때 평양, 그죠? 고국운왕 때 평양 동황성, 장수왕 때 평양, 평운왕 때 평양 장안성을 똑같은 평양이라 설정하고 어디에 맞춰봤다? 포인트를 어디에? 지금의 북한 평양에다 맞춰버렸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고구려 역사가 완전히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을 본다면 뭐다? 우리가 배운 고구려사는 한마디로 개판이었다. 자, 이 논문이 발표되니까 어떻습니까? 고구려 그동안 영토를 연구한 사람들, 도읍지가 어떻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전부 다 저는 침묵 모드로 들었었습니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들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고구려에 대한 국경 문제라든지 도읍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논문 책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평양과 그 여운이라는 연구서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조선 총독부가 숨기고자 하는 내용, 고구려, 고려,
조선 모든 역사에 어떻습니까? 그 내용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구려의 평양 문제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논문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학자들이 공동 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고구려 평양을 찾아갔는데 이 논문이 발표됐는데 지금까지 고려 국힘과 똑같이 우리나라 학자들, 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론 논문을 지금까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라는 겁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사학자들이 고구려의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고 쓴 이 논문, 학자들의 논문에 대해서 반론을 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표는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 붙어있는 고구려 도업지에 어떻습니까? 비정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평양성이 어디를 있다고 배웠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의 평양이라 배웠는데 고조선 연구소에서 찾아낸 평양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고구려의 도업지가 다 있는 걸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수왕의 평양이 어떻게 지금의 평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그거는 제가 다음 2부작에 조선 총독부 자료를 직접 들이대면서 그 증거 자료를 여러분들께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역사학자들은 과제가 뭐냐? 이제부터 잡아나가야 될 것이 기초 연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고구려의 도업지 이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국사 편찬 위에서 만들어 놓았던 또 우리나라 국사 책에 표기됐던 고구려의 도업지 평양 그리고 도업지 이동은 다 거짓말이다. 새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 기초는 틀을 여기 다 잡아놨습니다. 자, 8번의 도업지 이동 과정 여러분들 도표를 참고로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찾아가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한 자료가 나오면 더 좋겠죠. 이것이 고구려 역사를 다시 복원시키는 기초적인 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 사학계의 주장 그대로 고구려의 도업지가 졸본성에서 국내성에서 그리고 마지막 평양성으로 이동했다는 바로 조선 어린이 조선 일부에 등장하는 바로 고구려의 도업지 수도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국사학과 학생들 100%가 이 내용을 지금 신봉하고 물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믿어야 되겠죠. 선배들이 그냥 해놨으니까 교수님들이 가르치니까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국사기 사료는 절대로 고구려 도업지가 3번 천도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총 8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어린이들부터 성인들까지 알고 있는 고구려 도업지 천도 3번은 뭐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역사 틀 속에서 석박사가 되고 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논리 속에서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는 이번에 안호상 박사부터 한국의 모든 역사학자들, 일명 제야사학자들을 사입이라고 주장했던 바로 아예 논문까지 썼던 가톨릭대 사학가 기경량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의 박사학위 논문이 고구려 왕도 연구입니다. 자, 이 논문의 박사학위 논문의 틀은 뭐다? 여러분들 앞에 보셨던 국사 편찬 유인에서 만드는 그 틀 속에서 박사학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에 이 박사학위 논문을 해서 해부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직접 논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박사학위 논문이 이 수준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들 충격받을 겁니다. 하지만 박사학위가 어떻습니까? 이 논문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때요? 이거는 학위급이 아닙니다. 그 논문은 여러분들이 직접 다음에 강의할 때 이 양반이 쓴 박사학위 논문을 집에서 직접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경량이라는 사람은 인하대 사학과를 나왔고 보면요. 서울대 대학원에서 문학 석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최근에 우리 민족 사학을 사입이라고 논문까지 써가지고 이름까지 직시해가지고 아예 논문에 쓰고 책으로까지 낼 정도까지 강심장이 되어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의 현 식민사학계를 대변하는 젊은 총알바지 학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업적을 이야기해드린다면 폐기된 동북아 역사재단 47억 지도,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중국의 위나라가 우리나라 경기도까지 왔다고 그린 지도, 이 지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도 대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가톨릭대 사학과 교수로 취업한 기경량 교수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낙낙군이 있었다고 그 책 하나를 쓰기 위해서 하버드대에게 10억을 갖다 바치고 하버드대 공동연구란 이름으로 책을 내다가 국정감사에 걸려가지고 폐기된 하버드대 10억 프로젝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 언론에 이번에도 발표를 했죠. 옹호한 사람이 바로 기경량 교수입니다. 그리고 평양에 낙낙군하고 대방군이 끝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거기 없다고 주장하는 놈들은 사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바로 가톨릭대 사학과 기경량 교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와세대대 이성시 교수가 주장했던 강개토항 비문은 고구려인들의 뻥이다. 고구려인들이 뻥을 쳐가지고 자기들 과시욕으로 쓴 내용이 강개토항 비문이라고 주장한 이성시 교수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차이나는 클래스까지 나와가지고 이 주장을 그대로 일본인 학자가 주장했다 하면서 대변을 했습니다. 그 업적으로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어떻습니까?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총알바지를 자체해가지고 계속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신문에 기사 써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됐느냐? 가톨릭대 사학과 교수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큰 논문을 발표했죠. 안호상 박사부터 우리나라 역사의 학계에 옛날에 과거 여러분들 배웠던 제하사학이라고 했던 그런 학자들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지금의 이덕일 교수, 순천향대 지금 대학원생들, 인하대 복귀대 교수, 그리고 고조선 연구소, 그 다음에 인하대 융합고고학과 자체를 사입이라고 논문을 써가지고 요번에 KCI 논문에 등재를 했습니다. 뭘 더 얻고자 하는지. 자, 가톨릭대 사학과 교수로까지 이제 픽업이 됐으면 이제 다 이제 나름대로 자기 목적을 성취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박사학위 논문이 어떤가 보면요. 지금까지 세워놨던 조선 총독부가 설정한 그리고 그걸 따라했던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고구려 도읍지를 배경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탄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쉽게 말해 그걸 논문을 써가지고 어떻습니까? 사학과 교수로 취업된 한 사람을 사례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 고구려의 왕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던 왕도가 아니라고 뒤집은 사람이 누구였죠? 복귀대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떻게 복귀대 교수를 쳤는지를 여러분들 직접 실정사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경량의 타임스토닝이라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자기 글을 올리는 역사 포탈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올 김용옥을 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올 김용옥의 고구려 이야기가 신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까면서 거기에 살짝 글을 잡았는데 어떤 내용을 잡았느냐. 사이비 역사학자로 분류되는 복귀대 같은 경우는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이 지금의 요양이라는 개수를 주장하고 있기는 한다라고 살짝 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짓밟아 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들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사기의 장수왕의 평양 이야기하고 그 시기에 중국의 사료하고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거기에 평양은 절대로 한반도 평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경량 교수는 그 내용을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는데도 어때요? 자기가 쓴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뭐다? 조작된 고구려 도읍지를 바탕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땄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뒤엎은 누구를? 복귀대 교수를 뭘 했느냐? 사이비 역사학자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글에 괴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된다면 어떻습니까? KBS, MBC에서 복귀대 교수하고 기경량 교수를 현장에 불러내가지고 역사 사료를 가지고 끝판 토론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학술 논쟁을 시키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를 밝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 무대에 나오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만큼 고구려 도읍지 평양과 고구려 도읍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도읍지 이동 과정이 거짓말이라고 발표한 복귀대 교수의 논문은 대단히 큰 충격을 가져온 겁니다. 특히 기경량 교수는 그 고구려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교수까지 채용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글에 사이비 역사학자, 자기보다 선배인 사람인데 학문의 업적도 대단한 사람인데 논문
연구 수준도 어떻습니까? 발표 비교할 수준이 아닌데도 뭘 했느냐? 사이비 역사학자라고 복귀되라고 이렇게 개수를 주장한다고 인터넷에 버젓이 자기 글에 올려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건 하나를 던져드렸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역사를 공부할 때 무엇부터 배워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구려의 토업지 이동부터 이제 정리하는 공부를 시민들이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어때요? 우리가 배웠던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것을 개성한 국사 편찬위에서 만드는 고구려 토업지를 가지고는 결국은 고구려도 반도사간 지금의 평양에서 만든 나라로 우리는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고구려의 마지막 평양은 한반도 평양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우리 열심히 배웠던 장수왕의 평양이 지금의 평양으로 설정한 것이 누구인지 그 사료를 직접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사료 있으면 많이 여러분들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이름으로서 이 영상을 남기니까요. 역사에 영원히 이 역사 영상 기록은 역사에 남을 겁니다.